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본격화하자 종합병원 여러 곳을 묶어 순환 당직제를 도입하거나 병상 수를 줄이는 등의 비상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들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데 대해 의대 교수들이 반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증원 처분을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삭발식이나 사직서 제출도 잇따랐습니다. 리튬이나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가 8개 주요 광물 보유국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외 보유국과 기술 공유, 공동 탐사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엘니뇨가 올 봄에는 점차 약해지며 중립 상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엘니뇨가 중립으로 바뀌면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와 강수량 등이 평년과 비슷해져 폭염, 폭우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확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병원에 남아있던 전임의들도 상당수가 환자 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7천여 명이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 정지 사전 통보에 들어갔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7천여 명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 정지를 사전 통보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정식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나아가 집단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동 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역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서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입니다. 전공의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던 전문의들도 병원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빅5 병원에서는 전임의 가운데 절반가량이 계약 종료 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른 수련병원의 전임의 이탈 상황도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의료 차질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입원 환자 감소와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고민하는 대학병원들은 병상수 축소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 시스템을 전환하면서 남은 인력으로 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병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은 정규 근무 시간에만 열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과목이 늘고 신규 환자 수용이 안 된다는 곳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진료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들이 병상수 축소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서울대병원은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만큼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병동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수술 건수가 30-40%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남은 인력으로 진료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북대병원의 경우 응급실에서 일부 진료를 축소하는 등 병원마다 진료과를 축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지역 의료계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병원 순환 당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칫 붕괴의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제주에서도 전체 전공의의 95%가량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병원 운영까지 줄여가며 남은 의료진이 버티고는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와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교수님들 피로도 누적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일부 병실도 축소를 하고 수술도 이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로 지금 축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황이 길어질수록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물론 지역 의료 체계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법을 고심해온 제주도와 지역 의료계는 6개 종합병원별 순환 당직제를 도입해 도내 의료 체계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요일별로 지정된 당직병원에서 신규 환자만 진료받도록 해 당직이 아닌 병원의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의료 체계 붕괴만은 막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응급의료 지원단을 통해 응급 환자 이송을 조정하고 병원 연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의료 체계를 지키려는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대학들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예상치보다도 많은 3,40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전공의에 이어 학생들까지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성국 기자입니다. 삭발식을 강행한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강원대학교는 교육부 의대 증원 관련 수요 조사에서 기존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들은 지난주 교수회의에서 77%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대학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증원 계획이 구성원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나 이런 걸 담당할 의사가 얼마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걸 근거로 너네는 얼마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그거를 각 대학에 일단 알려주고 그러면 각 대학에서 그걸 바탕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 이후 전국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 대학 교수들은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대와 원광대 의대, 연세대, 고려대 역시 마찬가지. 교수들의 겸직 해제 요청과 보직 사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우려하는 건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병원마다 진료와 수술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조차 집단 휴학과 개강 연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정원 신청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뭔가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협상의 여지라든지 이런 어떤 합의를 좀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 대학이 정원 확대를 요청한 후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갈등 역시 커지는 상황. 교수들은 이대로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단체 행동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증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공방이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학들이 신청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날, 의대 교수들이 증원에 반대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어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지부가 이에 당사자인 의대 교수나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어겼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의사협회와 정부 사이 합의도 깨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정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걸 두고는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각 대학 신청 인원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증원을 추진할 거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른바 빅5를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이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넘어 의료계의 큰 그림을 바꾸려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일촉즉발,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선 안 되고 의료개혁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연일 흔들림 없는 원칙 대응을 강조합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발등에 불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문제를 넘어 의료계 큰 그림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은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47개 상급 종합병원이 수련을 명목으로 저임금, 고노동 전공의들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의의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중증이 아닌 지방의 환자들까지 빨아들여 일종의 사업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은 본래 취지대로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 질환에 집중하고 응급이나 외래 수요를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게끔 확실히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의료진 경쟁력이나 보상, 삶의 질 등에서 윈윈이자 선순환이 된다는 건데 이런 내용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도 인력 운영 혁신이란 제목으로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120대 국정과제에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의료 인프라가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그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하여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흔들림 없는 대응이 윤 대통령 강점이라면서 확고한 청사진과 전폭적인 여론 지지도 있는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을 거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절기 경칩에 맞춰 자연에서는 봄의 전령사들이 반가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산 개구리와 도룡뇽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모습을 드러냈고 남녘에는 매화가 만발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 기운이 감도는 서울 남산공원. 작은 연못에서 반가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큰 산개구리입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을 알리듯 큰 산개구리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며 활발히 움직입니다. 남산에는 약 8종의 개구리가 서식하는데 이 중 큰 산개구리가 2월 말 이후 가장 먼저 깨어나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큰 산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산란도 이루어질 거고 개구리들 모습을 좀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숲속 농가 연못에서도 봄나들이에 나선 도롱뇽이 포착됐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도롱뇽은 힘찬 몸짓으로 물을 가르며 헤엄칩니다. 물 웅덩이를 가득 채운 알 덩어리는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 밖에 제주도에 이어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까지 확대한 이른 매화는 어느새 도심 곳곳을 희고 붉은 봄 향기로 물들였습니다. 유난히 매서운 꽃샘추위이 찾아온 절기 경칩이지만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의 전령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엘니뇨가 올 봄쯤 점차 약해지며 중립 상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기구와 국외 16개 기관의 공동 연구 결과 앞으로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점차 낮아져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엘니뇨가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가 중립으로 바뀔 경우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와 강수량 등 기후 요소가 평년과 비슷해져 폭염, 폭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다만 기상청은 엘니뇨 중립 단계는 라니냐 전환이나 엘니뇨 재전환이 가능해지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튬과 니켈, 히토류 등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이지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요 핵심 광물 보유국인 8개국과 함께 국제기술협력 공유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양회영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동부 바케노 지역. 오래전부터 리튬 매장지로 알려졌으나 정확히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처음으로 지난 202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공동 지질조사를 공식 요청했고 지난해 6월부터 1차 탐사를 진행한 결과 고순도의 리튬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Содержание месторождения бакенное является промышленными. При этом он требует детальных геологоразведочных работ. 리튬은 전기차나 스마트폰 등 배터리 필수 재료로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리튬 생산량 세계 3위인 중국은 정제 분야의 압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리튬 등 핵심 광물이 매장된 국가끼리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수출 통제를 하는 등 신자원 민족주의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 광물 부국 8개 나라와 우리나라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유상이든 아니면 무상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원 부국과 공유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이고. 특히 몽골과는 니켈 생산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지난해 공동 물리 탐사를 통해 몽골 서쪽 바양울기 지역에서 니켈 보유 특성을 찾아냈습니다. Түрүүн би хэлсэн Монгол улсад эдгээр нөөцийг одоо баяжуулах технологиг бол маш олон газруудад судалж байгаа. За үүнийхээ хүрээнд бас Солонгосын талаас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г бас байгуулж энэ технологиг нутагшуулахад маш их дэмжлэг үзүүлж ажиллаж байна. 지질련은 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현지 조사를 통해 핵심 광물 개발 공동연구센터를 세우고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탐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예상치보다 높은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목표치입니다. 今年发展的主要预期目标是国内生产总值增长 5% 左右，城镇新增就业 1,200万人以上。 지난 1991년 제시했던 경제 성장률 목표 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해외 경제 분석 기관들의 전망치보단 높습니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외국 기업의 탈중국 심화,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속내는 무엇일까?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최우선시했던 안정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설립 후파, 그다음에 이진 초곤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제 확립한 후에 그다음 기존 것을 타파하겠다. 올해 중국 경제정책 6대 키워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와 투자 소비의 활성화, 청년 고용 안정화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21%대까지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 극복이 가장 큰 숙제로 1,200만 명의 신규 고용 목표를 달성하려면
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제 AI가 있겠고,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첨단 제조업, 그다음에 저고도 경제, 항공우주 등등이 있습니다. 고급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제 저희 기업들 한중간 이런 경제 협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5%대 성장을 위해 중국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변화를 수출 기회로 만들 협력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최근 취업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으며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의 초임을 올리는가 하면 채용 절차에서 부모들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업 합동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내년 3월 졸업할 대학생을 확보하려는 홍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조건은 신입사원의 임금 인상입니다. 初任給といったところをアピールポイントとして見せました。今は初任給を上げるっていった動向がありまして、少しでも候補に残れるように。 일본의 대형 취업 정보 회사인 마이나비가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47%가 신입사원 초임을 올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직에 나선 학생들은 임금 이외의 여러 조건을 거론하며 비교적 여유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あんまスーツとかにとらわれたくない。この自分を認めてくれる会社に行こうみたいな。給料は少しは重要視してますけど、周りの人の良さの方が大切かなと。 합계 출산율 1.26명으로 저출산 문제를 겪는 일본에서 구직자가 기업의 인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입사 내정자의 부모에게 채용 여부의 허락을 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월 취업을 앞둔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851명을 조사한 결과 52%가 자녀가 합격한 기업에서 채용 허락을 구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는데 이는 6년 전보다 3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부모를 뜻하는 오야, 확인을 뜻하는 가쿠를 합친 오야가쿠, 그리고 입사 예정자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하는 오야오리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 입사 예정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일본 기업 간 인력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06% 상승한 6만 9,115달러, 우리 돈 9,22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9천 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021년 11월 최고가 6만 8,990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9,300달러대까지 치솟은 뒤 곧바로 하락해 오전 11시 반쯤 6만 5천 달러 선까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미국 규제 당국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과 이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 ETF 등장 이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유입된 돈은 73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나만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공포,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이러한 상승 랠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무척 큰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보다 명확한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